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 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꼭 이 선수가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간에 조금 살짝 어떻게 보면 팬들에게 논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 선수인데요. 바로 서준원 선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레이브님의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레이브님의 블로그는 상세보기,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시즌 롯데자이언츠 투수 리포트 서준원 편입니다. 여러분은 롯데자이언츠의 아픈 손가락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는 아마 윤성빈 선수일 거예요. 윤성빈 선수는 롯데자이언츠가 투자도 상당히 했고 팬들도 가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막을 들추고 엿본 미래에서 윤성빈 선수가 터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윤성빈 선수의 이게 기록인데요. 정말 처참합니다. 윤성빈 선수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러면은 사실상 멘탈 문제 말고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래서 레이브님이 투수 리포트를 따로 다루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유형의 투수가 하나 또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서준원 선수입니다. 이 장면이 조금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요. 19일 하나 경기에서 1.2이닝 7실점으로 찐하고 강판이 되고 와서 동료들의 격려와 위로가 있었지만 곧장 라커룸으로 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었죠. 과연 그럼 우리 서준원 선수는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어지는 부진으로 많은 롯데 팬분들이 속을 썩이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분명 20 시즌 초반에 매서운 페이스로 승수를 쌓아갔지만 10일간의 휴식기를 가진 이후 급격히 성적이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21 시즌에 ERA 7.36, WHIP가 거의 2에 가까운 성적으로 하락 페이스를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서준원 선수는 임경환, 이재곤, 신창미, 한현희 선수의 뒤를 잇는 경남고 출신 1차 지명 사이드암 투수 중에 한 명입니다. 더욱 2학년부터는 원태인 김기훈 선수와 함께 이른바 서원김 중 1대장으로 꼽히면서 아마추어 야구 전문 매거진들의 평가에서 보교 랭킹 1위를 석권하기도 했고요. 150을 쉽게 넘겼어요. 구속이. 그래서 드디어 롯데에게도 임창용 같은 투수가 터졌구나 라며 큰 기대를 받던 몸이었습니다. 지금 2017 U18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도 18년도 제12회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국가대표로 발탁돼서 일본 야구 팬들에게서도 제2의 임창용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한 데뷔 첫 해, 그 희망이 현실이 되나 싶었습니다. 3년 차에 통산 12승 19패, 승패만 놓고 보면 나빠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비록 데뷔 첫 해인 19년도에 시즌 4승 11패 기록, 단순 승수로 놓고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데 많은 가능성 보여줬고요. 올 시즌 김진욱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데뷔 첫 해에 선발을 맡으면서 부진했던 성적은 불펜 전환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얻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20 시즌 많은 준비를 통해 선발로의 복귀를 화려하게 알릴 뻔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선발로의 전환 왜 실패했는지, 정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혹은 그 외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암이란 이번의 투수 리포트는 평소와 조금 다르게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투수 리포트 첫 섹션이 해당 투수의 시즌 페이스와 통산 기록을 비교하는데요. 아직 서준원 선수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평가할래도 할 것도 없는 게 통산 출장 경기가 87경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인 투수라면 적어도 200경기, 이닝으로 치면 300이닝 정도 봐야지 이제 데이터가 쌓여서 의미 있는 기록의 축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인 선수들 투수 리포트 급적 안 쓰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준원 선수에 대한 분석에 앞서서 먼저 사이드암 투수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오버핸드, 3쿼터 유형의 선수들은 메커니즘 분석이나 구종구사 등에서 일반론으로 파고들 수 있는데 사이드암은 아예 전혀 다른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메이저리그 대표적인 사이드암 투 베런 오데이 선수고요. 사이드암 스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던지는 팔의 반대 방향으로 허리를 수평하게 비틀면서 중심 이동에 따라 몸을 반전할 때 팔을 지면에 수평하게 뻗어 볼을 던지는 투구 폼입니다.
별칭으로 옆구리 투수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고요. 지금 오버핸드 3쿼터에 비해 볼 끝에 횡적 변화를 강조할 수 있는 투구 폼이고 내리꽂는 폼이 아니기 때문에 중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구속이 느려지고 이러한 분리점을 상쇄하기 위해 팔꿈치와 손목의 힘이 중요해지는 투구 폼이기도 합니다. 또 횡 방향 제구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히트 바이 피치가 필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투구 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암의 숙명은 사실상 제구라는 이야기도 많죠. 결정적으로 중력을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뻗어나가는 정상적인 던지기 행동이 아니라 억지로 옆으로 회전을 줘서 원심력을 얻어내는 동작이기 때문에 유연성, 하체의 탄성, 그리고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는 체형, 이 투구 밸런스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점만 갖고 가는 듯한 사이드암 스로우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궤적의 방향에서 오는 이점 때문이에요. 오버핸드나 3쿼터와 달리 대부분의 들에 기본적으로 사이드 스핀이 들어가서 구질의 횡 변화가 회전과 궤적의 좌우 무브먼트 폭 차이가 중요한 폼이기도 합니다. 또 우한 사이드암 기준으로 우타자에게는 공이 한참 몸쪽 뒤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국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체감 구속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고요. 몸쪽 공에 대한 처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리그 최고의 사이드암 투수라고 할 수 있는 KT의 고영표 선수인데요. 이런 사이드암 스로우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대부분 사이드암 투수들이 가져가는 피칭 디자인은 오버핸드 3쿼터 유형과는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대부분 오버핸드 투수들이 포심 패스트볼 외에 변형 패스트볼을 사용할 때 투심 패스트볼이나 커터를 사용하는데요. 사이드암 투는 몸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싱커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포심에도 사이드 스핀이 먹히기 때문에 포심에도 약한 슬라이드성 무브가 생기는 사이드암 피칭에서 싱커는 완급 조절과 몸쪽 공략에 아주 주요한 무기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공략을 위한 유인구는 횡 슬라이더나 커브를 사용하게 되며 특히 이제 업슛이라고 불리는 위로 쏟는 궤적의 브레이킹볼을 이용을 해요. 우타자와 승부에서 결정구로 사용하게 되는 피칭은 체인지업입니다. 포크볼이나 스플리터를 사용하는 사이드암 투수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사이드암 투수들은 결정구로 체인지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몸쪽 헛스윙을 유도했어야 하고 특히 싱커와 체인지업 궤적 차이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제구해낼 수 있느냐가 사이드암 투수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코너워크 공략은 사이드 스핀을 기반으로 한 포심, 투심, 싱커 등으로 이루어지고 유인구는 슬라이더나 커브 그리고 결정구는 체인지업으로 갈 수 있는 계산이 서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이드암 투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준원 선수는 앞서 정리한 사이드암 투수 특성을 바탕으로 서준원 선수를 분석한다면 서준원 선수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준원 선수가 만약 사이드암 투수들의 일반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면 많은 조정이 필요해질 건데요. 그렇지 않다면 문제를 기술적인 부분에서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준원 선수는 크게 포심, 싱커, 슬라이더, 커브 그리고 체인지업까지 구사를 해요. 이렇게 구종구사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구속 저하 문제 역시 평균 구속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데뷔 초보다 약간 감소하긴 했으나 오차 범위 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문제는 최고 구속은 확실히 떨어진 상황이고요. 구종구사율 역시 변화를 주면서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서준원 선수가 유소년 국가대표절에 153까지 최고 구속을 기록한 바 있는데 이일 시즌 4월 19일 연습경 이후로 150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투수가 항상 최고 구속을 던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사이드암 투수치고는 빠른 구속도 지녔고요. 그래서 꾸준히 평균 구속 언저리의 공만 던지게 되면은 근데 결국에 눈에 익기 마련입니다. 이는 곧 사이드암 투수이자 선발 투수로서의 피칭 디자인의 핵심인 완급 조절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일 시즌 서준원 선수는 싱커를 아예 봉인했습니다. 9월 24일 경기에서는 약간 섞어 던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만 서준원 선수 일전에 선발 등판할 때 싱커가 잘 들어가는지 우선 확인을 해보고 코너워크로 잘 안 들어갈 경우에 아예 던지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러한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싱커를 봉인한 것은 곧 자신의 싱커에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0.1% 집계된 싱커는 포심이 아예
잘못 잡힌 걸로 추정이 되고요. 서준원 선수가 어째선지 싱커를 전혀 던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암 투수로서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너워크의 포심, 싱커, 유인구로 슬라이더, 커브, 위닝샷인 체인지업을 가져갔던 서준원 선수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버핸드에서 자주 보이는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의 평범한 3피치로의 변모는 사이드암 강속구 투수로서 장점이 무색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구종같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위의 표와 같이 삼진 비율이 늘은 것이고요. 결국 서준원 선수 공은 타자들의 눈에 아주 익었다. 거의 던지지 않는 커브를 제외하고 모든 구종 가치가 마이너스인, 특히 아웃존의 컨택률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인구와 결정구에서 헛스윙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의미고요. 볼 카운트를 불리하게 가져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신기하게 삼진 비율은 늘었는데 볼넷 비율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유인구도 위닝샷도 없어서, 그러니까 결정구가 없다는 거죠. 벗어나는 공은 타자가 커트해버리거나 참아버리면 그만인 셈이에요. 가뜩이나 스트라이크 좀 좁아지고 있는 현재 KBO 리그 상황에서 이런 신호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이드암 투수 강점인 땅볼 유도가 서준원 선수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준원 선수의 밥입이 무려 0.381씩이나 됩니다. 여타 투수라면 운 진짜 지독하게 없다 라고 하겠지만 서준원 선수의 POPS가 0.922, WHIP가 무려 2에 가까워요. 이 정도를 감안하면 단순히 운이 없다고 치부할 수는 없고요. 땅볼 비율 높은데 왜 밥입이 높은지 일반론으로 적용해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다시 앞서 말한 구종구 사율의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이드암이니까 당연히 땅볼 유도가 되겠죠. 완급 조절 없이 정직하게 3피치로 던져버릇하니까 정타가 돼서 바운드가 크게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싱커의 재창작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봅니다. 결정적으로 1시즌 서준원 선수는 각 구종을 필요한 곳에 넣지 못해요. 노란 쪽으로 표시된 곳들이 사이드암 투수가 각 구종을 구사할 때 넣어서는 안 되는 구역들이고, 그 결과 오른쪽 POPS로 버젓이 드러납니다. 특히 유인구로서 백도어 슬라이더는 아주 치기 좋은 공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게 종 슬라이더라면 상관이 없는데 사이드암 투수의 공은 횡 무브먼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버리면 밀어치는 타격 면적이 넓어지게 돼서 안타로 먹혀들게 돼요. 체인지업의 경우도 존에 넣기보다는 확실하게 몸쪽이나 아래 아웃존에 공 반개에서 한 개 사이로 빼야 되는데, 그렇게 먹혀든 공들은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존에 몰리는 공이 많아지면서 여지없이 난타 당합니다. 그리고 서준원 선수 사이드암 투수인데 왜 이렇게 하이존 구사율이 높은가? 오버핸드와 3쿼터와는 달리 사이드암에게 하이존은 구사할 명분이 업슛 변화구인데, 그런 변화구는 쓰지도 않는 서준원 선수가 하이존 구사 비율이 제법 높게 나오는 거는 빠지는 공이나 몰리는 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진짜 이 서준원 선수에 대한 문제가 대체 뭔가 하고 봤는데요.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서준원 선수는 기존의 사이드암 투수들과 달리 강속구를 가진 재능 있는 사이드암 투수였어요. 고교 시절부터 큰 주목 받았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반등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현재 롯데에 더 이상 서준원 선수 마냥 기다려줄 수 없다는 거를 천명하듯 지난 7월에 오윤석, 김준태 선수 보내고 사이드암 강속구 투수 이강준 선수 영입했어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1군 출전이 조금 더딘 오현택 선수의 자리를 메울 세대교체 자원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다른 하나는 서준원 선수의 경쟁 자극제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이미 정우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브님의 해석은 후자 쪽입니다. 이강준 선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강준 선수가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20년 데뷔한 신인이고 이제 겨우 1군 통산 12.2이닝 소화한 선수라서 아직 왈가왈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강준 선수가 보다 성장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여 서준원 선수와의 경쟁을 도모할 것인지 롤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KT 위즈의 엄상백 선수. 사실 롯데가 엄상백 선수를 욕심냈지만 절대 보내주지 않겠죠. 않았고요. 그래서 리틀 엄상백이라 할 수 있는 이강준 선수의 가능성을 보고 트레이드를 단행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죠. 사실 엄상백 선수가 처음부터 좋은 성적을 낸 선수는 아닌데요. 상무 제대 후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커리어 하이 찍고 있고요. 엄상백 선수 역시 여타 사이드암 투수들처럼 포심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 피칭이고요.
이번 시즌 적은 경기를 소화한 데다가 구속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붙어서 포심 구사율을 확연히 높여서 싱커를 아직까지는 던지고 있지 않지만 장기 레이스로 가거나 포스트 시즌까지 감안하면 다시 싱커 장착 노릴 것으로 보여요. 또 위닝샷인 체인지업 덕을 톡톡히 보기도 있기도 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전형적인 사이드암 투수의 피칭 디자인에 자신의 빠른 구속이 더해지니까 효과가 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엄상백 선수도 사실 서준원 선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피칭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준원 선수는 실투의 비율이 제대로 먹힌 공보다 많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반해 엄상백 선수는 실투의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리고 서준원 선수는 실투가 아닌 공 역시 맞아 나가는 반면에 엄상백 선수는 코너워크, 유인구, 위닝샷 다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상백 선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 뿌릴 수 있고 타자와 수싸움에도 밀리지 않을 충분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공을 뿌릴 수 있는 그래서 비결이 뭐냐? 자, 고영표, 엄상백, 이강준 선수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들의 롤모델인 이강철 감독 현역 또한 어땠는지 살펴봅시다. 팔꿈치와 손목의 활용, 특유의 유연성, 넓은 익스텐션, 탄탄한 하체 딜리버리, 그리고 허리에 실리는 하중이 최소화되는 호리호리한 체형이라는 점입니다. 사이드암 투수의 밸런스는 결국 이 모든 것의 집합에서 이루어져요. 만약 이런 외형적 조건이 무너지게 된다면 밸런스를 다시 잡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서준원 선수의 선배들이라 할 수 있는 경남고 1차 지명 사이드암 투수 출신들 중에 임경환 코치, 심창민 선수, 한현희 선수 등이 신체 조건의 변화로 인해서 밸런스 붕괴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서준원 선수가 근래 자신의 등판 성적에 불만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그럼 서준원 선수가 좋았을 때의 폼을 서둘러 되찾을 필요가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겠고, 그간 천부적인 재능으로 노력하는 범죄들을 이겨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기억과 영광에 취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프로의 세계는 노력하는 천재들이 살아남는 세계죠. 아니, 노력하는 천재들조차도 시운을 타지 못하면 꼽혀보지 못하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서준원 선수는 시운과 재능만큼 정말 타고난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이제 남은 것 단 하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년 후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가? 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서준원 선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서준원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사실 서준원 선수에 대한 기억이 좋습니다. 19 시즌 서준원 선수가 첫 등판을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롯데에도 이 정도의 공을 던지는 선수가 드디어 나타났다. 내가 정말 놀랍고 되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준원 선수가 계속 하향세를 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인데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처음 서준원 선수를 봤을 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서준원 선수 분명히 재능이 있습니다. 사이드암이 150을 던지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러한 재능 가지고 있는 서준원 선수 앞으로 제발 승승장구해주길 바라면서 인상을 마칠게요. 저는 항상 아프리카에서 롯데하고 같이 보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시청하실 분들은 아프리카의 꽃겨울 검색해주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까지 서울이 난 롯데 딸 꽃겨울이었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